그렇다면 이런 전세 시장 불안 원인과 임대 시장 불안에 대한 정부 대책은 있는지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. 황 기자, 네. 이 전셋값이 들썩이는 분위기인데 학군 수요 외에 다른 이유가 또 있는지 궁금한데요. 한 가지 더 꼽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. 내년 5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. 지금 시세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의 분양 아파트가 나올 전망입니다. 최근 서울 아파트 청약 담청자 대부분이 무주택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도 일부러 집을 사지 않고 이 당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 다음에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로 싼 아파트가 나오면 청약에 나서려는 그런 대기 수요도 좀 있어 보입니다. 이 정부가 전월세 이제 대책으로 얘기되는 게 지금 전월세 상한제거든요. 즉 전세와 월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게 또 있고요. 세입자에게 또 갱신 청구권을 줄 것이다. 이런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다만 이 취지는 좋은데 다만 이 상한제 도입 전에 집주인들이 급격하게 이 전월세 가격을 올릴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이 전세 상승기에 과연 이게 적절한 대책인지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. 네. 여기에다가 정부가 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 법률 개정안 통과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요. 네, 그 종부세는 세법을 바꿔야 합니다. 그러니까 네. 국회 통과가 필요한데 이 정부 입법에 비해서 의원 입법이 절차가 더 간단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안에 개정안을 좀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인데요. 내년 6월 이전에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12월부터 이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. 네. 앞서 정부는 지난주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이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세율을 0.1에서 0.8%포인트까지 인상을 하고요. 또 이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2배에서 3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하지만 이 강화된 종부세 부담이 또 역시 이 전월세로 다시 전가될 수 있다.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더 불안해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, 이런 그 부작용 우려 때문에 이 야당 반대가 만만치 않아서 통과 여부를 쉽사리 이렇게 좀 장담할 수가 없다.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. 그렇습니다. 그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종부세를 징벌적 세금이다 이렇게 일단 보면서 좀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요. 이 바른미래당의 이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기존 150%에서 오히려 130%로 내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. 무엇보다 내년 4월 총선이 변수입니다. 여당과 야당 간 의원 수가 어떻게 변할지 또 야당이 계속해서 이 종부세 개정안에 반대할지 여러 변수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.